금천구 시흥동의 한 주택가. 다급한 사이렌이 울리면서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좁은 골목을 헤치고 황급히 뛰어가는 소방관. 골목에는 동네 주민들이 불안한 모습으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창문 쪽으로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하니까 그 부엌에 가스레인지에 불꽃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재의 진원지는 1층 주택의 주방 가스레인지. 거주자의 자녀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 음식이 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방대원 63명과 20대의 장비가 동원돼 불은 5분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후였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여 그 현관으로 진입, 부엌 쪽에서 거실 쪽으로 연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스를 연장,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습니다. 그을린 벽과 싱크대, 물이 흥건한 바닥. 화재가 휩쓸고 간 자리는 참담하기만 한데요. 이 불로 주방 가구와 가재 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았다가 냄비를 태웠던 경험은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을 텐데요. 타는 음식을 일찍 발견해 가스불을 잠그면 다행이지만 집안에 아무도 없거나 뒤늦게 발견한 경우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어난 화재의 97%는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했는데요. 가스레인지에 빨래나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을 하거나 잠시 잠을 청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조리 중에 기름이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방 화재의 경우는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빨래를 삶다가 자리를 비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아 자칫 대형 화재로 발전할 수 있으며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많은 화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화재와 폭발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불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절대 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물 조리 중엔 TV 시청이나 음악 청취 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곰탕 등과 같이 오래된 조리를 하는 경우 조리 중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항상 가스 밸브를 잠궈 주시고 화재를 대비하여 꼭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십시오. 서대문구 연희동. 비탈길 좁은 골목으로 소방대원이 올라갑니다. 새빨간 불길이 주택 전체를 덮쳤는데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인근 골목까지 연기가 자욱합니다. 출동한 대원들이 힘을 합쳐 불길을 잡아오지만 한번 타기 시작한 불은 여간에서 꺼질 줄을 모릅니다. 골목이 협소하고 경사가 급한 곳에 화재 주택이 위치하고 있었고 소방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차량을 세우고 200여 m를 뛰어갔을 때 현장은 지붕과 출입문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쪽에서 강한 불꽃이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 17대가 긴급 출동했는데요. 하지만 비좁고 비탈진 골목이라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대원들은 소방 호스를 15번이나 연장하면서 진입하느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요구주자는 없었으며 선착대와 후착대는 65mm 수관과 40mm 수관을 각각 15번씩 전개하여 화재 진압 및 이웃 건물로의 연소 방지에 주력하여 도착 12분 만에 완전 진압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진압으로 서서히 불길이 잦아들었는데요. 출동 12분 만에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히 거주자는 모두 외출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주택 전체가 까맣게 타고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거주자가 집을 비우면서 발생한 화재.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 기간 중에는 귀성에 나선 시민들이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나서기 전 집안 곳곳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안 쓰는 전기 콘센트는 빼놓는 등 외출 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내화주택, 목조주택, 조리식 주택으로 나눌 수 있겠고, 내화주택은 발화에서 화재 최성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목조주택과 조리식 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내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시간 집을 비울 때에는 가스레인지를 확인하고 중간 밸브를 잠그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TV, 전자레인지, 전기 온열 매트, 컴퓨터 등의 전원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빼고 집안을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연휴는 들뜬 마음에 안전에 빈틈이 생기기 쉬운데요. 소방방재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와 응급구조, 구급 등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는 연평균 281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구조는 4,100건이 발생, 915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했는가 하면 응급환자 발생 등 구급은 총 16,773건에 13,98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려고 음식을 장만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떡을 드시다가 떡이 기도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가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벌초를 하다가 애초기에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벌에 쏘여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를 명절 연휴 안전사고. 미리 적절한 대응법을 알고 있으면 상태의 악화를 막고 때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데요. 안전사고를 막는 응급처치 요령을 살펴볼까요? 먼저 9월 이후는 말벌의 번식기라 벌초를 하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급증하는데요. 벌초나 석류를 갈 때는 긴 막대기를 이용해 벌집의 유무를 확인하고 밝은 옷이나 향수, 화장 등 자극적인 향을 풍기는 물건을 소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석류를 하고 난 후에 막걸리나 과일 등을 주변에 버려두면 벌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송편. 하지만 떡을 비롯한 음식을 먹다 목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환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뱉어내도록 기침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물질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배꼽 윗부분에 주먹을 갖다 대고요. 한 손으로는 그 주먹을 감싸 쥡니다. 45도 상방향으로 빠르고 강하게 5회를 밀쳐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에 맥혔던 이물질이 제거가 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도 먹고 덕담도 나누는 즐거운 한가위 연휴. 올해는 단 한 건의 사고 소식도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